자, 이것은 당시 허준이 그린 인체도입니다. 이 인체도를 살펴보면 허준은 당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동의보감에는 상당한 수준의 외과적인 치료술도 담겨 있습니다. 과연 허준은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동의보감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신형장부도 인체의 장기와 각각의 특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인체도는 물론 해부도다. 동의보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허준은 몸 안의 오장육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장기에 대한 묘사는 거의 정확하며 해부를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다. 위는 명치와 배꼽 사이에 있다. 인두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한자 6치고 늘어나면 길이가 2자 6치다. 음식물은 서말 5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매달린 팥같이 생겼다고 묘사한 쓸개에 대한 관찰은 현대의학에 비춰봐도 놀라운 경지를 보여준다.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에 고였다가 장으로 분비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한의학에서는 담낭은 청정지관이라고 그래서 담즙 분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록된 바가 없고 청정한 것이 고여 있다고만 그랬는데 동의보감에만 유일하게 담즙이 간에서 생성돼서 모여 있다가 배설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역시 과학적인 관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나무 목각으로 거칠게 찍혔지만 내용은 비교적 섬세하다. 세세하게 묘사된 장기들의 위치며 숫자, 모양새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정확한 편이다. 이렇듯 허준의 신형장부도는 현대 인체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만큼 허준이 인체 내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장을 단순하게 그린 그런 형태로 해서 다 그 해박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허준에게서 또 역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서양의 의학, 근대 의학을 그 길로 걸어나간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에 비춰서 봤을 때는 그 몸의 부위에 대한 각자의 어떤 해부적인 모습이라든지 신체적인 특성 이런 부분은 남들보다 월등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엔 외과술도 상세히 나와 있다. 탕약 짓고 침이나 놓을 것 같은 한방의학서란 고정관념을 크게 깨뜨리는 부분이다. 그 한 예로 복부가 파열됐을 때 수술하는 법인 장두상치법. 뱃가죽 파열로 장이 밖으로 나왔을 때 삼이나 상백피로 실을 만들어 화예석을 바르고 봉합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큰 수술에 해당하는 외과 처치법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외과적인 봉합을 할 땐 뽕나무 껍질로 만든 상백피 실을 쓰며 큰 수술의 경우엔 초산으로 마취를 시킨다. 초산은 진통제, 마취제 효과를 낸다. 극약에 가까울 만큼 독성이 강한 약재인 초오와 다른 약재들을 섞어 마취제인 초산을 만드는 것이다. 수술을 끝낸 후엔 소금물을 복용시켜 깨어나게 했다. 이 약물은 주로 옛날에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거나 아니면 외부 상처를 입고 아니면 골절을 입었을 때 외과 수술용으로서 마취를 시킨 다음에 칼로 그 상처비를 드러내고 다시 뼈를 맞춘다든지 한 다음에 다시 조직을 꼬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당시 한의학에서 쓰던 구침 중엔 단순히 침이 아니라 외과 수술에 쓰였던 것들도 들어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구침이라고 그래가지고 9가지 종류의 침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침, 대침, 호침, 비롯해서 참침, 피침 이런 종류를 많이 쓰였는데 주로 참침과 피침은 골문대를 째가지고 피고름을 뽑아낼 때 쓰던 서양으로 말하면 그 메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침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등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치료해야 했고 그에 따라 조선의 외과술도 발전했다. 결국 허준도 이런 속에서 인체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외과술을 익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허준은 인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준의 뒤에는 대단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허준 설화에는 제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내준 스승에 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준은 스승의 시신을 해부해 봄으로써 마침내 의학적인 완성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아주 엄격한 유교 사회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전통의식에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의 몸을 해부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의학적인 대의나 또 제자를 위해 설신성이라는 스승의 큰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윤리의식이나 정서에 비추어 봤을 때 허준은 그런 스승의 시신을 해부할 수 있었을까요? 서구에서 근대적 의미의 해부학이 처음 시도된 것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서양에서도 해부를 한 사람은 악마로 취급했다. 해부술을 의학적 성과로 찾은 것은 아주 근세로 들어서의 일이다. 동양의 해부학은 먼저 중국에서 시작됐다. 가장 일반적인 의학입문서로 1575년 쓰여진 의학입문에도 인체 내부를 그린 장부도가 그려져 있다. 중국 최고의 고서인 황제내경에도 해부에 관한 기록이 보일 뿐 아니라 중국에선 10세기 전반에 이미 부분별 장기의 모습을 그린 인체도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부 기록이 나오는 건 이계의 성호사설. 시신을 3번 해부한 후에 의술이 정통해졌다는 전유형의 해부 기록이 보인다. 괴산 군수를 지내고 참판벼슬까지 올랐던 전유형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부학자인 셈이다. 이렇게 당시 조선의 경우 임진왜란을 전후해 개별적으로 인체 해부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됐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조선의 동의는 그 시기 조선의 의학 수준을 대변한다. 해부는 아니지만 인체의 경락과 기, 혈의 흐름을 표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70년) 후에 만들어진 일본의